안녕하세요, 키키와입니다. 오늘은 세븐틴 팬분이시라면 더욱 재미있게 보실 영상인데요. 세븐틴 원우님의 키보드 굿즈 리뷰 시간입니다. 이렇게 포토카드와 메이킹 로그가 같이 들어있고요. 흥미로운 히스토리가 가득 담겨 있어요. 유튜브에서 비하인드 영상을 봤는데 원우님께선 키보드를 인생에 비유하셨더라고요. 저도 가끔은 인생의 키보드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이렇게 삭제하기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나의 모든 흑역사가 삭제가 되는 거죠. 키보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원우님의 손글씨가 모티브가 돼서 키캡에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귀여운 그림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투명 키캡을 끼워서 더욱 영롱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편에는 원우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케이블을 뽑고 본격적으로 튜닝을 시작할게요. 이건 키캡을 뽑을 수 있는 키캡 리무버입니다. 이렇게 리무버 사이를 벌려서 키캡을 뽑아주시면 돼요. 투명 키캡이 너무 예쁘죠? 키캡을 뽑아주는데 자꾸 팝콘처럼 튀네요.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키캡이 튀지 않게 마저 뽑아줄게요. 길이가 긴 부분은 좀 더 사이를 넓게 벌려서 뽑아줘야 돼요. 스페이스바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뽑아줍니다. 일단 쳐, 그리고 심플하게 만들자. 이렇게 키캡을 모두 뽑았어요. 이제 이 스위치를 뽑아줘야 되는데요. 스위치가 납으로 붙어 있어서 키보드를 모두 분해해줘야 됩니다. 키캡은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자, 본격적으로 키보드를 뜯어야 되는데 그 전에 상처 나지 말라고 인사 한번 해줬습니다. 요 사이를 벌려서 걸쇠를 모두 뜯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포크를 사용해서 키보드를 분해합니다. 상처도 안 나고 빠르게 키보드를 분해할 수 있어요. 짜잔! 어떤가요? 상처 없이 잘 분해됐죠? 안쪽도 큰 상처 없이 잘 분해됐습니다. 이 키보드에는 두 개의 나사가 체결되어 있는데요. 모두 잘 빼줍니다. 조심스럽게 보강판을 올려주면 짠! 이렇게 키보드 안쪽이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케이블을 분리해주세요. 오늘 튜닝에서 가장 중요한 흡음재입니다. 지워넉스에서 구입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기계식 키보드들은 이 스위치를 마음대로 뺐다 꽂았다 교체를 할 수 있는 핫스왑 기판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원우님의 키보드 같은 경우는 핫스왑 기판이 아니라 이렇게 스위치에 금속 핀을 납으로 납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핫스왑 기판처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다 납을 제거하는 디솔더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디솔더링과 솔더링을 해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핫스왑이 가능한 키보드를 계속 사용해왔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해왔습니다. 오늘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본격적으로 디솔더링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총처럼 버튼을 눌러주면 납이 제거됩니다. 뜨거운 열기로 납을 녹여준 다음 그 납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디솔더링이 이루어져요.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이렇게 스위치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큰 힘 없이 쉽게 잘 빠져요. 마지막까지 잘 빼주면 끝! 보강판을 치워볼게요. 이렇게 기판이 드러납니다. 보강판이 보라색이라서 굉장히 예뻐요. 정확한 재료는 모르겠는데 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스테빌라이저를 분해해 줄게요. 가운데 폼들을 제거해 주고요. 이렇게 쏙 하고 빠집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핀셋으로 눌러서 살짝 힘을 줘서 빼면 됩니다. 스테빌라이저의 찰찰 소리를 잡기 위해 수평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고 기우뚱거리면 철심 소리를 내서 안 좋은 소리가 나요.
이 작업이 제일 힘들고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스템 구멍에 미리 테이핑 작업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철심 소리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윤활제를 발라줄 건데요. 이 과정도 스테빌라이저의 찰찰거리는 소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스템과 하우징에 이렇게 윤활 처리를 해줘서 키를 누를 때 이 둘이 서로 마찰을 하면서 내는 안 좋은 소리를 줄여줘요. 철심 기역자 부분에도 윤활제를 발라주고요. 철심을 구멍 사이에 넣어서 체결해줍니다. 양쪽 모두 동일하게 체결해주면 돼요. 잘 움직이는지 확인도 한번 해줍니다. 그렇게 모두 교정이 끝난 스테빌라이저들입니다. 다시 보강판에 잘 체결해 줄게요. 이 과정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지겨운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무리로 슈퍼루브로 이 사이에 보이는 구멍에 윤활제를 짜서 넣어줄게요. 필수는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납땜을 해볼 건데요. 이 기판은 3핀 기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스위치는 5핀 스위치라서 다리를 잘라내는 작업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손톱깎이로 양옆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 돌기를 잘라주면 됩니다. 사실 원우님께서 보글보글거리는 소리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저소음 스위치를 사용할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정체성을 많이 잃을 것 같아서 원래 사용하던 스위치와 동일한 리니어 아쿠아킹 스위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키보드에 통울림을 잡을 폼을 올려줄 건데요. 이 폼으로 키보드 사이에 공간을 채워주면 키보드의 통울림이 사라져요. 이렇게 꽉꽉 채웠죠? 같은 87 배열이더라도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폼도 살짝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재단해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그 위에 보강판 올려주고 스위치를 체결해 줄게요. 이 아쿠아킹 스위치는 낮은 피치를 내주는 스위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소리가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체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납땜 작업을 해줄 건데요. 여기에 보이는 금속 핀 부분을 납땜해 줄 겁니다. 인두기 두둥 등장. 이렇게 납을 인두기로 녹여서 납땜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인두기가 정말 뜨거워서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연기가 몸에 정말 안 좋기 때문에 환기를 잘 해주시고 특히 가능하시다면 공업용 마스크를 껴서 연기를 마시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키세스 모양으로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납땜이 끝난 기판에는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요. 이 테이핑 작업을 하면은 키보드의 타건감이 훨씬 더 옹골지고 소리도 단단하고 살짝은 낮아지는 먹먹한 소리를 내줍니다. 저는 2겹 테이핑을 해줬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가위로 잘 잘라주고요.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을 다시 잘라서 구멍을 내줄게요. 그리고 키보드를 닫을 때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구멍에 맞춰서 테이프도 구멍을 내줍니다. 하부에도 흡음재를 깔아줬는데요. 통울림을 최대한 잡아보고 싶었어요. 케이블 다시 연결해주고 이제 키보드를 다시 잘 닫아줍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상부 하우징 잘 닫아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키캡까지 껴주면 정말로 튜닝 작업이 끝났습니다. 소리는 과연 어떨까요?